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주입니다. 로봇이 주식을 사고 판다. 알아서 혼자서 한다. 이해 가십니까? 이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다다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언하는 입장에 그쳤다면 이제 혼자서 생각해서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한 로보 어드바이저라 그러죠. 이것을 하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잘하고 있는 자산운용 회사의 대표를 오늘 좀 모셨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쿼터백 자산운용입니다. 장두영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저를 오늘 도와주실 우리 금융팀의 송현주 기자가 있습니다. 예. 자, 대표님, 제가 어떻게 소개를 잘 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쿼터백 자산운용은 저도 이제 예전에 증권부 출입을 할 때 투자 자문 때부터 이렇게 봐왔었는데 오늘 대표님 딱 나오시고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현실화돼서 이제 자산운용사까지 되고 회사가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나오신다 그랬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직 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회사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오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쿼터백 자산운용은 2015년에 설립이 된 운용사로서 글로벌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로보 운용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군에 글로벌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요. 다만 이 투자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저희가 사전에 만들어놓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설립 이후 다양한 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그다음에 공제회 등 다양한 기관까지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공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고액 자산과 그 다음에 기관에만 그 운영이 가능했던 이런 알고리즘을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서 쿼터백이라는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원래 그 삼성증권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기관 IR들도 많이 하셨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직접 말씀하시기가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저는 원래 그 삼성증권에서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서 기업 분석 일을 주로 해오다가요. 홍콩에 나가서는 다양한 그 기관 투자들을 만나면서 한국 투자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봤을 때 분명히 단순히 그 국내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단순히 한국 주식만 투자할 게 아니라 글로벌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 이런 그 쿼터백 운용사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대표 양력을 이야기를 한 거는 그래도 자산운용사가 그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통해서 뭘 한다고 해도 과연 그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다 핸들링을 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송 기자, 먼저 이제 우리 쿼터백 자산운용의 가장 최근의 이슈들이 있죠.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쿼터백 자산운용이 최근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의 쿼터백을 출시했는데요. 이 쿼터백에 관해 제가 리포트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이 최근 선보인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모바일 앱 쿼터백입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비대면 투자 일임 허용 후 국내에서 첫 선보인 비대면 일임 서비스. 기존에는 펀드 재산은 투자 운용 인력에게만 운용되고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문 역할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으로도 투자 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투자 일임 서비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2015년부터 4년여간에 걸쳐서 준비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금융감원, 금융위 등의 테스트베드 등을 통과를 필요로 했었고 또 규제 완화가 필요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비대면 투자 일임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별 목표 기반 투자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은퇴 준비, 내 집 마련, 목돈 마련 등의 구체적인 투자 목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로보드바이저와의 그 기능상에서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저희는 콜 베이스 인베스팅, 즉 목표에 기반한 투자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대부분 위험 성향 측정을 하고 나서 그 개인에 맞는 포트폴리오 추천을 하고 수익률이 얼마다라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돈을 모으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가입한 투자금은 연계된 KB증권 계좌에 전액 예치되며 쿼터백의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에 따라 투자만 운용하기에 안정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비대면 일임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팍스경제TV 송윤주입니다. 네, 가장 최근의 이슈를 우리 송현주 기자가 리포트를 좀 정리를 했고요. 대표님, 이 쿼터백 자산 운용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투자 자문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로보 어드바이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름이 났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이게 이 회사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쭉 그 스토리를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로봇 어드바이저 이쪽에만 현재 집중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쪽, 그러니까 사업 부분 이쪽에 집중이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오다 보면 지금 또 한 몇 년 동안 만만치 않은 또 그 시장의 환경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사실 2015년에 설립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 회사의 목적은 비대면 이름을 활용한 그러한 자산관리 앱을 출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허용되었던 그러한 비대면 이름이 사실상 한국에서는 규제의 문턱으로 출시를 하지를 못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약 3년 동안 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의 테스트베드를 참여를 하면서 꾸준히 현재 그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었고요.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액자산가라든지 아니면은 보험사 또는 공제자금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자금을 맡아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9년에 금융위에서의 비대면 이름 완화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4년에 거쳐서 준비해왔던 비대면 이름 앱을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할 수 있게끔 오케이를 해줬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 금융당국이 최근에 이제 그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 운영을 허가해줬다는 거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펀드라는 것은 어차피 이 공모 펀드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완화되는 비대면 이름의 앱 같은 경우는 펀드가 아닌 이름의 형태로서 이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그러한 계좌를 고객의 이름으로 계좌가 운영이 되고, 저희는 그 계좌에 대해서는 입출금에 대한 권한은 없고 운용만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금이 빠져나가서 그 펀드로 자금이 이체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과 펀드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얘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그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이 로보 어드바이저와 관련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부분도 우리 쿼터백 자산 운용으로서는 되게 반기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송 기자가 그쪽 내용 또 한번 들여다봤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금융당국이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 운용을 허용하면서 이 운용업계의 ETF 등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더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일반 투자자는 투자를 하려면 공모펀드에 가입하거나 직접 투자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운용해주는 투자 일임 서비스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투자 여력이 있는 고액 투자자에게만 제공돼 일반 투자자는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로보 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기 자본 40억 원 이상인 투자 일임업자에게 비대면으로 투자 일임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면서
쿼터백 자산 운용을 포함한 디셈버 앤 컴퍼니 자산 운용도 동시에 관련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또 지난 15일에 금융위원회가 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 운용사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직접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개인도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패드, 즉 시험장에 참여해 자신이 개발한 로보 어드바이저를 검증할 수 있기까지 하는데요. 업계에서도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과 이 서비스가 점점 더 출현하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환경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비대면도 그렇고 이제 펀드 운영한 데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송 기자, 그러면 중요한 게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만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 수익률 역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보다 이 실제 더 좋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로보펀드의 연중 누적 수익률을 살펴보면 키움증권과 하이 자산운용이 함께 선보인 글로벌 로보 어드바이저 펀드의 경우 10.22%, 키움 자산운용의 키움 쿼터백 글로벌 EMP 로보 어드바이저는 8.98%를 기록했으며 이 밖에도 트러스톤 운용의 트러스톤 로본 자산배분자는 8.41%, 키움 쿼터백 글로벌 EMP 로보 어드바이저의 경우 이 7.09%의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로보 어드바이저의 모든 유형이 평균적으로 코스피 지수 1.45%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로보펀드 시장도 성장세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수익률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여튼 수익률이 되게 괜찮아요. 대표님. 그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이제 운용을 하니까 그만큼, 뭐라 해야 될까요? 로스컷은 제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감정이 안 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 그거 같아요. 이제 그런 어떤 냉정한 판단이 선행된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야, 그래도 사람이 안 하는데, 좀 불안하지 않느냐, 이런 같이 양면의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받아왔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말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보시더라도 코스피가 약 1%밖에 못 오른 상황에서 아까 말씀 주신 다양한 펀드들이 수익을 내는 상황,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 같은 경우도 약 12%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12%?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런 안정적인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 4년여 동안 다양한 기관에 알고지문 운영을 하면서 입증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로보드바이저에 대해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서도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안정성을 먼저 대비를 해서 금융위가 제공을 하는 테스트베드를 이미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테스트베드 과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금융위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금융보안원의 심사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 운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안정성, 보안성에 대해서도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쿼터백 자산 운용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I, 그러니까 즉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사업 구조가요. 이제 먼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접 운용을 하는 자산 운용이니까 직접 운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름이니까 이제 맡겨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돌리시겠죠. 수익이 나게끔. 그 예전 같으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조언을 해준다 그럴까 아니면은 자문 역할 그리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준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 은행이나 이런 데도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의 사업 부분도 아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펀드,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증권사나 은행에 자문을 하는 그런 자문형 상품,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자문을 하는 공모 펀드도 있는데요. 이쪽은 오프라인 개념으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는 온라인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을 하거나 지점을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앱을 출시를 함으로써 그동안 고액자산권들 또는 기관에만 제공되는 알고리즘을 쉽게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실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비대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구에 가지 않고 내가 앱을 만들어서 이제 몇 가지의 거기에 이제 검증, 그러니까 이제 인증만 받으면 나의 자금을 이제 우리 그 쿼터백 자산 운용에 맡기고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자산 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들어가게 되면 과연 그런 이제 상품군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몇 가지나 이렇게 있나요? 그냥 한 가지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비대면 1임 앱의 또 다른 특징이자 장점이자면은 개인 맞춤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원화를 투자를 원하시느냐 아니면 달러를 투자를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투자 목적 및 위험 성향에 맞춰서 저희가 총 8개의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투자할 경우 8개의 포트폴리오, 달러로 투자할 경우 8개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총 16개의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위험 성향 및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고객이 희망을 하실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포트폴리오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그래도 애착이 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그래도 예전에 운영도 다 해보셨으니까 어떤 겁니까? 그래도 가장 대표 상품이라고 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비대면 1임 앱을 출시하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이름은 스마트 세이버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세이버.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 기사를 보시면은 이 달러 채권이 상당히 이 부자들,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를 하면서도 은행에 맡겼을 경우에는 사실 이자가 거의 달러 이자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 투자를 통해서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스마트 세이버 포트폴리오 동안 안전성을 추구하시면서도 미국 달러에 소액으로 투자를 희망하시는 다양한 분들께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앱을 활용을 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그 달러 채권에 100만 원부터 쉽게 투자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매한 질문이 또 대표님한테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른 자산 운용사가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업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렇지만 가장 다른 게 우리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하기 때문에 그만큼 냉정한 판단을 해서 수익률을 10% 이상 우리가 올리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얘기한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운용사, 우리나라 굴지의 운용사들도 많고 우리 대표님처럼 이제 막 뻗어가는 운용사들도 있는데 그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과 우리 쿼터백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그래도 어떤 이것만은 우리가 정말 강점이 있고 로보 어드바이저는 당연한 거고요. 뭐 그런 아주 확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이 회사를 바라보는 분들도 나의 이 소중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보는 투자의 관점은 하나의 돈을 모으기 위한 자산 증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요. 저희의 이러한 그 비대면 1임 앱은 전반적인
투자자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꼴베이스 인베스팅이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저의 목적이 은퇴에 있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에 있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 계좌 등을 연동을 시켜서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실제로 받을 그러한 그 연금액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맞추어서 어느 포트폴리오에 얼마씩 투자를 할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용사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산관리 관점에서 고객의 자산 증식을 목적에 맞게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닌 로봇가 24시간 계속해서 꾸준히 24시간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마찬가지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는 그동안 자문 형태로는 많이 그렇죠.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문이라는 거는 어느 종목을 언제 사라라는 그런 추천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은 결국은 고객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번 비대면 1인을 통해서 이러한 관리를 모두 스스로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 내에서 해결이 된다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비대면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계속 로봇 어드바이저를 계속 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이거 스타트는 지금이에요.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가 그래도 한 6개월, 1년은 지나봐야 알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요것만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앞으로 걸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퇴직연금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퇴직연금 부분이야말로 정말 로보드바이저의 서비스와 연동을 했을 때 가장 그 고객들의 입장에서 큰 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퇴직연금의 가장 그 현재의 문제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를 해두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원금 보장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예금에 넣어놓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로보드바이저를 활용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로봇이? 네, 맞습니다. 다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까지만 기여를 하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모두 알고리즘을 통해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회사 내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20여 명 정도가, 22명 정도가. 그러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걸 다 하려면 어벤져스급 같아요. 한 분이 일당 100의 역할들을 다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어벤져스가 되실 거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외형이 커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더 좋은 이제 그런 엔지니어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또 운용력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이제 이 회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떤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나중에 사람은 맨파워 사람 싸움이잖아요. 기업은요. 한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런 4차 산업혁명을 금융권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저희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의 다수가 IT 기술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단순히 금융사가 아닌 그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회사로서 다양한 인재를 여전히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마칠 시간이 이제 다 돼 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이제 자사운용 대표로서 이제 나와 계시는데 소액부터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또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것이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자산운용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감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강해질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좀 부탁드리죠. 네. 네. 저희 회사는 열심히 사시는데 돈을 모으는 방법을 모르시다거나 투자를 잘 줄 모르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운용사가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액자산가에게만 제공이 되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최대한 자동화시키고 온라인으로서 제공을 함으로써 다양한 소액자산가들께서도 시적으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쿼터백 자산운용의 장두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주 기자 고생하셨어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면서 로보 어드바이저로 자산운용을 하고 이게 현실화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1등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 기업은 글로벌에서도 1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응원할 거고요. 이 회사도 계속해서 이런 게 국위선양이 아닌가 싶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